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요. 네. 만약에 내일 복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 복귀하면 내일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검찰의 그 친윤계 지금 심우정이 사실상 이제 좀 버티고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우정은 지금 딸 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친한계가 검찰 수사 라인을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재가 복귀하면 박성재는 특히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게 박성재가 친한계들을 좀 날려버리고 특히 서울 고검 쪽에 좀 인사를 재편해서 친윤계로 이제 인사를 좀 친윤계로 좀 꽂아놓을 중요한 자리에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검찰 내부에 큰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좀 볼만할 것 같긴 터지는 합니다. 싸움이 또 벌어지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성재도 역시 안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12.3 계엄, 검찰 수뇌부의 연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면 예, 본인도 정말 크게 다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친한계 눈치를 보면서 그냥 조용히 법무장관으로 복귀해서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 야. 자, 아무튼 내일 박성재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겠지만 한덕수 사례를 봤을 때는 박성재도 돌아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박성재가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막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려 또 박성재가 기각이 되면 이 검찰 내부의 내전을 또 유난 갈등이 또 시작. 유난 갈등이 또 시작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네. 뭐든지 명이 있으면 암이 있으면 있죠. 예, 네. 명이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생각나는데 네. 어쨌든 명태균의 보석 네. 그리고 박성재의 복귀 네. 이런 이슈들이 막 섞여가지고 네. 아주 그냥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검찰 내 유난 라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야, 이거 상층부는 다 네. 윤석열이네요. 네, 지금 이제 파랗게 칠한 게 이제 그 친한 쪽이고요. 예, 그 노란색이 이제 친윤이죠. 네.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지금 탄핵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탄핵 상태에 박성재가 다시 딱 돌아오게 되면 이제 친윤 라인이 이제 조금 쓰죠. 예, 심우정 검찰총장은 좀 딸 그 문제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근데 지금 상층부는 다 김서구 차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진동 대검차장 전부 다 친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좀 밀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럴 때 박성재가 복귀를 하면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제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기분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산하지검을 한번 보게 되면 서울 고검, 고검장이 박세현이죠. 현대고 1년 후배 한동훈의 친한계죠. 근데 이 서울 고검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지금 배당이 돼 있어요. 이게 항고 사건이. 이거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현 고검장은 또 12.3 또 내란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울중앙지검이 중요한 사건을 떠맡는데 이번에는 그러네요, 진짜. 서울 고검에 지금 다 집중이 됐어요. 그러네요.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12.3 내란 다 김건희, 윤석열 다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얼마 전에 이제 탄핵 기각돼서 지금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지휘하고 있는 실질적인 수사 총괄 사령탑이 아까 얘기했었죠. 한동훈 친한계인 이지영 차장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창수가 얼마나 이지영 차장검사의 그 수사 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 근데 제가 보기엔 거의 이창수도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인 수사 라인은 전부 다 친한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뇌부들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수원지검. 야, 김유철. 여기는 이제 한동훈의 또 현대고 1년 선배죠. 사시는 후배긴 합니다만. 이 김유철 지검장이 있어요. 여기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압수수색도 들이닥쳤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동훈이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이 되면 아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를 많이 또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계속 그 이재명 대표도 네. 같이 이제 좀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원지검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전담하는 네. 그런 검찰 조직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명품백 디올 또 도이치모터스가 이거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다 그러면 정말 뭐 검찰이 이제 다시 황골 탈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뒤에 또 정치 검찰들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구나. 이런 또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대검도 아까 이제 저희가 친윤계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부장들을 한번 보면 네. 부장들도 온통 친윤계네요. 온통 친윤계고 네. 결국은 이 대검 검사장 간부들을 등에 업고 심우정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결국 그 뒤에 불의의 일격,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일격을 막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신한계가 장악하고 있는 12.3 특별수사부에서는 구속 취소에 동의를 하지 않았죠. 네. 예. 그리고 즉시 항고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 갈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대검 검사장은 심우정이 장악하고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실질적인 수사 라인은 친한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검찰의 힘은 윤석열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라인들이 기수나 나이대가 한동훈과 뭐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렇게 되게 가까워요, 뭐가.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이 핵심 실무 라인들 책임자급들을 거의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힘의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검찰이 플레이어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측이 한동훈을 겨냥해서 뭔가 말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네. 남상권 변호사. 네. 검찰이 이제 노골적으로 명태균 수사를 그동안 이제 회피해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네. 주로 이제 지금 명태균 씨는 이제 오세훈하고 홍준표를 겨냥을 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도 뭔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카드가 지금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산을 압박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USB를 줬는데 그게 보도가 아니고 용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죠. 네. 그 과정에 만약에 한동훈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은 한동훈도 가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가 한동훈을 날릴 수 있는 카드도 또 쥐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자가 돼서 지금 풀려난 명태균 씨가 이번 대선에 저는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참. 그 남상권 변호사 인터뷰를 그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그 한동훈을 한 방에 보낼 카드가 네, 있다. 네, 그 부분 한번 네,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세요. 네네, 변호사님. 저기 지난번에 통화했었던 그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네. 네네. 오늘 시사인 저 인터뷰 기사 오늘 남았던데 그거 보셨죠?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래요? 보내주긴 막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볼 시간이 없네요. 그렇군요. 예, 저도 워낙 좀 정신이 없으시다고 얘기 많이 전해 들었는데, 근데 어제 그 기사에서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한동훈을 한 방에 보낼 카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던데, 예. 그게 일단 한동훈이 무슨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세훈이랑 홍준표하고 같이 그런 거에 연루됐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조선일보까지만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한동훈 한 방에 보낼 카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예, 그 부분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얘기 같으신데. 아니요. 그건 다른 아닙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네. 그래서 한동훈을 한 방에 날릴 카드가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용산을 압박하는데 관여됐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남상권 변호사가 또 얘기했던 게 네. 한동훈은 김건희가 구속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시죠. 예. 한동훈은 이미 그것으로도 끝날 뿐만 아니라 예. 두 번째는 김건희하고의 관계가 예.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김건희가 구속되면 네.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죠. 뭐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있지는 예.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그 명태균 씨가 한동훈하고도 뭔가 그 뭐 접촉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뭔가 한동훈과 관련해서 뭔가 그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김건희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 아주 요게 오늘 핵심. 의미심장하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경고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서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약점을 지고 있고, 네. 니도 약점을 지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근데, 그거 드는 순간 우리는 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김건희를 만약에 검찰이 소환을 하는 순간 또 구속영장을 청구는 이러면 김건희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를 이제 그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게 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김건희가 들고 있는 카드인데 김건희가 들고 있는 거 말고 명태균 씨가 자체로 또 들고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지금 여권 특히 이제 검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여권 내부의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의 대권 욕심이 또다시 여권 전체를 굉장히 심각한 분열과 내전, 갈등 양상에 휩싸이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다 검찰의 힘을 도와서 다 정리를 하고 나면 한동훈은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국힘당 지도부, 그 다음에 언론, 검찰의 등에 업고 한동훈이 사실은 거기서 살아남는다면은 정말 이번 대선은 만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이번 대선은 저는 검찰과 우리 시민사회 세력의 또 다른 싸움이다. 네. 그리고 검찰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국힘은 사실상 껍데기죠. 지금 뭐 콩가루가 다 돼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검찰 권력과 또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이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